여기에 11일 스포츠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격한 결혼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4시간씩 기합을 주며 엄하게 훈련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반박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결혼 규칙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당시 은퇴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입장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직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가디언과 인터뷰에서도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결혼하면 1등은 가족, 아내, 아이들,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때나 33, 34이 되어도 가족과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구 팬들은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부자의 멘탈이 훌륭하다며 칭송하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33, 4세 은퇴할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힘쓴 손흥민 선수는 운동 회복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밖에 모르고 철저히 개인 관리를 해온 호날두급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럼 37세까지는 기본일 텐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3, 4세 은퇴하면 안 되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다시금 손흥민을 향한 유명 아나운서이자 앵커의 찐 리액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이자 앵커인 레베카 로우와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녀는 MBC와 MBC 스포츠에서 근무하는 영국계 미국인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앵커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BBC 및 ESPN에 있었고 BBC 뉴스 진행자 크리스 로우 딸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성인된 이후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중 축구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ESPN 입사 후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 애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MBC의 주간 호스트로서 하계 및 동계올림픽 게임의 모든 보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메인 보도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전문성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많은 팬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리미어리그를 담당하고 있어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스타 선수들을 그런데 그녀가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전과 달리 굉장히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과 더불어 마치 아이돌을 보는 듯한 눈빛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종료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손흥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콘테와의 악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악수 시 온도 차이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MBC 방송국의 간판인 그녀가 소니를 향해 소녀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격, 인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간판인 로우도 수많은 빅스타들을 만나왔지만 손흥민처럼 인성이 좋았던 선수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팬심으로 리액션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향한 애정은 레베카 로우뿐 아니라 많은 여자 축구 선수도 표현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타니 발서, 알리샤 레만, 로렌 피켓 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좋아요와 댓글이 150만 개나 달리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댓글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여자 축구 선수 베타니 발서의 댓글이었습니다. 발서는 메리 미라는 댓글을 달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촉망받는 여자 축구 선수가 공개적인 댓글로 청혼을 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과 이목을 받았었죠. 후에 발서는 남자 축구 선수 중 가장 닮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리샤 레만이 있는데요. 레만은 남자 축구 선수 못지않은 팔로워 수가 증명하듯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화려한 축구 실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손흥민은 빠르고 기술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먼저 팔로우한 남자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 크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렌 피켓인데요. 앳된 외모의 그녀는 토트넘 여자 축구단에 입단하며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라 손흥민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과연 손흥민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은퇴 후 결혼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은퇴 시기가 늦어졌으면 하는 팬심과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 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 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 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 선수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의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 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